네,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소식들이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할지 알아보죠.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의 상반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라든지 대선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는 가운데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하반기 앞두고 있습니다. 장전에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우선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마지막 거래일에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이 내용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하반기,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좀 경계를 하고 좀 신경을 써야 했던 PC 물가 지수는 이 예상대로 좀 어느 정도 좀 보합권 수준에서 좀 잘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은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시카고 PMI에 좀 더 반응하는 모습들과 그리고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사실 트럼프의 승리에 훨씬 가까운 모습이죠. 트럼프가 확실히 좀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변동성이 올라간다든지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주식시장을 가장 경계를 많이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선거 결과가 그러면 많은 정책들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최근에 이 몇 주 전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정책들에 대한 경계 심리 이런 모습들에 주시장이 많이 반응한 거고 이 지난주 금요일 밤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트럼프 대선 후보의 토론회가 좀 더 트럼프 후보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라는 이 분석들이 좀 나오니까 퍼스트 솔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TV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의 이런 이 경쟁 속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시장이 좀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정책에 따른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넘어가 보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2,800포인트 근처에 갔죠. 이 2.2포인트 남겨놓은 2,800포인트입니다. 이 상당히 좋은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하는 모습들까지도 긍정적이었는데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있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특히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다 하락했어요. 이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혼조되는 모습들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진 않았지만 최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상승을 했다.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수에 있어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이 최상위가 아니라 중위권과 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동안 사실 금년 들어서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는 상위 종목들이 또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 항상 그런 모습들이 원래도 더 많았지만 금년엔 좀 더 이 최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가는 모습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영향이 컸었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좀 독특한 모습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좀 나타났습니다. 해운주라든지 이 조선주라든지 은행, 보험, 증권과 같은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이 오른다고 지수가 확 올라가고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이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이 사실 이번 주에 대한 힌트가 어느 정도 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좀 키 맞추기는 모습들 그동안 너무 특정 섹터들로 많이 쏠려 있었죠. 이 섹터 외의 종목들 중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데 이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키 맞추기 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반기말 수급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요. 또 국내 쪽에서는 지금 쏠림 현상이 좀 있는데 이게 좀 풀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 키워드의 종목들을 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이 3분기 투자의 삼체 문제라는 부분을 잡아봤는데, 삼체라는 것, 그러니까 3분기에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어떤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가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매크로, 뭐 지정학, 매크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지정학적인 부분들까지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펀더멘털. 펀더멘털이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실적입니다. 이익이 어느 정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익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긴 화살표를 그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에서 실적이 3분기에, 4분기에, 그리고 뭐 가장 좋은 섹터 어떤 거냐, 1번으로 나오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이 좋은 그런 모습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조선이라든지 의약품, 화장, 자동차 3분기 수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근데 여기에서 실적이 좋은 부분들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포커스를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내보다는 해외 쪽 수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 그리고 수출이 되는 나라들 중에서 미국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 중에 이 수출 그리고 미국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첫 번째가 우선 반도체가 있죠. HBM이 중심이 된 반도체. 엔비디아로 납품하느냐 마느냐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출렁였던 거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라든지 SUV 같은 이런 모습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미국 쪽에 수출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보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거시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는 시장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4월 말에 4.7%, 사실 금요일 밤에는 4.3% 후반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4.2%까지 하락을 했죠.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어떤 섹터가 어떤 부분들이 좀 유효하느냐, 성장주 가운데서도 성장주가 금리가 떨어지면 좀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오늘 모닝 스탠바이 첫 부분에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중국 때리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고, 전기차와 태양광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중국과 관련이 돼 있는 종목들은 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들을 본다라면 뭐 헬스케어, 뭐 AI, 뭐 반도체죠. 그리고 원전, 조선, 음식료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섹터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LIG 넥스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 중에서 LIG 넥스원 최근 들어 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무기에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업이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실적이 수출 쪽에 있는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뭐 천궁 같은 경우를 시작으로 해서 LIG 넥스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의 실적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 비중이 이제 20%를 넘어갔거든요. 수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실적 탄탄했는데 수출까지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삼체라고 해서 실적, 매크로, 지정학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는 또 LI 넥스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딘가요? 네, 두 번째는 패션인데요. 역시나도 해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K 패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지금 FNF가 이제 좀 날아오르는가 이런 내용도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패션주라는 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주의 대명사였고요. 그리고 패션주가 움직인다. 그럼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이 좀 있었습니다. 화장품, 음식료, 의류 이 섹터들이 상당히 좀 유사한, 물론 이제 상승폭과 하락폭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방향성이 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23년도 후반부터 또 24년도는 더욱더 좀 차이점을 보여줬죠. 특히 화장품과 음식료는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의류주들은 그야말로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화장품과 음식료가 날아간 이유를 살펴보면 다 수출이었거든요. 중국이 안 됐었는데 잘 되느냐, 아니면 미국으로 많이 팔리느냐, 유럽으로 많이 팔리느냐, 이 해외 쪽에 있어서의 이 수출이 잘 되는 해외 쪽에 있어서의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라는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패션도 이제는 해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해외 패션 위크라 그러죠. 여기에 참가를 하거나 해외 브랜드망, 유통망을 상당히 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기업들,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큰 유통업체들은 자체 수출 플랫폼을 만들면서 K 패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내 브랜드들은 다른 이 해외 브랜드들 대비해서 비교 우위, 그러니까 상당히 장점들이 좀 많은데 우선 첫 번째가 가성비가 좋고요. 이 두 번째가 디토 소비입니다. 이 부분은 K컬처와도 무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SNS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토 소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변화에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내 브랜드들 해외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될 가능성이 이전부터 사실 좀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좀 본격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24년도 하반기에는 해외 진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실적에도 이 매출 인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도 앵커님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FNF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NF는 주력 브랜드가 MLB랑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MLB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한 이후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한 10에서 15년 전 모습들이 MLB에 대한 모습들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중국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도와 동남아, 중동까지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서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신규 브랜드도 몇 가지 런칭을 했는데 이 브랜드들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까지 해외 진출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FNF가 가지고 있는 유통 브랜드, 신규 브랜드 모두 다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외 진출 전략으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싸기 때문에 FNF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패션과 관련된 FNF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께서 보시는 관심주는요? 네, 삼성물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주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 건설 쪽으로도 영향종이 있었는데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되느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 됐든 이 삼성물산 이 실적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주 환원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설과 바이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건설 쪽 이 부분이 중심이 되면서 이익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2022년도는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대로 이 레벨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 사업만 놓고 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주사의 역할처럼,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런 모습들을 주주가치 제고에도 계속적으로 이 돈을 사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 2026년까지 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 굉장히 많은 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각을 하겠다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5년도까지 실적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주주 환원책,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 그리고 매크로 지정학이라는 3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방위 산업, LIG 넥스원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출을 패션으로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같이 겹치게 되는 포인트인데요. FNF입니다. 중국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성, 그리고 신규 브랜드에 대한 좋은 판매량까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안정적인 실적의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를 좀 체크를 해 주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이 세 가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잘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였습니다. 자,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반기 잘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